라이트 활용, 연립방정식 활용 같이 좀 채워봅시다. 다들 좀 비어있어서. 다른 데는 너희들이 혼자 각자 풀어보고 채워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앞에부터 하긴 좀 그렇고요. 101쪽부터 봅시다. 앞에는 알아서도 채워보시고 101쪽 그래서 너 체크가 돼 있는 거대로 하자. 바로바로 풀을 수, 그러니까 한 번씩 풀려 있더라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17번을 합시다. 페이지별로 하나씩 풀어볼 거고요. 다시 한번 봐요. 푸는 거 어떻게 풀었나. 지영이가 집에서 10km 떨어진 도서관까지 가는데 지영이라는 애가 도서관을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속시 표 꼭 웬만하면 표 형태로 쓰려고 했어요. 거속시 처음에는 속력이 6이었다가 친구를 만나 나중에 4로 갔다. 처음에 6, 나중에 4. 그래서 2시간 10분 걸렸다. 시간은 총 2시간 10분. 2시간 10분. 6분의 13으로 쓰셔야겠죠? 2시간하고 60분의 10. 2시간하고 60분의 10이니까 6분의 13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합쳐져가지고 2시간 10분이 돼야 되고 거리는 합쳐져서 총 10km가 나와야 되고 식이 이렇게 하라고요. 뭘 구하래요?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걷던 거리가 x, 나중에 걷던 거리가 y. 그래서 x 더하기 y가 10.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6분의 x 4분의 x. 그래서 6분의 x 더하기 4분의 x 하는 게 6분의 13. 2시간 10분. 식은 연립방정식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야. 됐어요? 4분의 y 아니에요? 어? 4분의 y 아니에요? y. 여기 y. 여기 y. 그래서 밑에는 뭐 24 곱하겠죠? 24 곱해서 2x 아니 4x구나. 4x 그러게 12 곱하면 되는데 맨날 24 곱하고 있네. 12 곱하면 돼요. 2x 더하기 3y는 26. 뭐 구하는 거냐? 4로 구하는 거니까 y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2배에서 x 바로 지우면 되겠죠? 그래서 y가 6 뭐 이렇게 됩니다. 웬만하면 여기까지 표 그리는 것까지는 하고 표 그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좀 정리 좀 해서 문제를 풉시다. 그런 거고요. 나머지 거 해보시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 102쪽 아우 진짜 102쪽은 24번을 해볼까요? 102쪽은 24번을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다 내용이 비슷비슷해. 맞춰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역시나 거속시 문제니까 거속시를 쓸 거고요. 문제 내용이 뭐든지 말든지 일단 거속시를 쓸 거야. 나연이와 선영이가 둘레 6km인 호수를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 이거 저번에 다운 테스트 문제로도 나왔어요. 기억이 나려나 모르겠네.
다음 테스트 문제로도 있었는데 반대로 도는 거와 반대로 도는 거랑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게 있었죠? 그래서 속력이 XY였고요. 그래서 누구야? 나연이하고 선영이. 나연이 속력 X, 선영이 속력 Y. 나연이, 선영이. 그래서 XY. 이렇게 했고 동시에 출발해서 45분 뒤에 반대로 갔을 때 45분 뒤에 만난대죠. 그래서 시간이 45분. 분속으로 계산하든지 아니면 시속으로 계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속이냐 시속이냐는 그때 뭐 문제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60분에 45, 4분의 3. 그러니까 분속이나 시속 둘 중에 하나를 쓰셔야 돼요. 뭘 쓸지는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속력을 뭘로 구하라고 문제를 안 했기 때문에 뭘로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수 실으면 위에 거 할 거고 숫자 큰 게 실으면 뭐 아래 거 할 거고 뭐든 상관이 없긴 해.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나는 분수가 싫으니까 분으로 할 거예요. 45x, 45y.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쓸 거고요. 같은 방향일 때도 똑같이 1시간 30분. 그럼 90분이죠? 90. 그럼 거리는 90x, 90y. 이렇게 였어요. 기억나니? 석현아 기억나냐고 이거. 맞아? 기억나는 거 일단 끄덕이고 보는 거야. 기억나는 거야. 저번 다음 테스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 방향은 내용이 뭐였다? 거리의 합이 한 바퀴 45x 더하기 45y 한 바퀴 3km 3000m로 써야겠죠? 내가 분으로 했으니까 3000m 이렇게 되는 거고 같은 방향은 내용이 뭐였다? 거리에 차가 한 바퀴 90이었지. 빠른 애가 한 바퀴를 더 돌아야 다시 만난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거리에 차가 한 바퀴. 그래서 두 개 연립방정식으로 해가지고 구하면 여기서는 분속 미터로 나오죠. 시속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나눠요. 이거 솔직히 뭐 그냥 나눠지니까 이거 2로 나누면 되죠 그냥. 45x 마이너스 45y 는 1500. 2로 나누면 바로 나누니까 더해서 90x가 1500. 그래서 x는 9분의 150 3분의 50 뭐 이렇게 되겠죠? x는 속력 3분의 50 분속 3분의 50이 되겠고요. 시속으로 이거 답 시속으로 나왔나 보다. 그러니까 1분에 요만큼 가는 거니까 시속으로 하면 여기다가 60 곱하면 되죠. 그러면 1시간에 가는 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1시간으로 곱하면 시속으로 따지면 150이냐? 뭐 이렇게 되겠다. 300이구나. 0.3km 300m니까. 다시 이거는 분속이에요. 답이 뭐로 나와 있니? 답 뭐로 써놨냐? 시속으로 되어 있죠? 근데 답이 틀린데 그러면? 쏘리 6km다. 내가 25번 보고 3km라고 썼어요. 여기가 6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3000이고요. 그래서 틀렸네요. 됐죠? 그럼 맞아요. 몇 값이 되니까. 내가 여기 문제가 6km인데 25번 문제 보고 3km라고 써서 3000으로 써가지고 그래요.
다시 말하지만 그러면 여기가 3000이 되고요. 그러면 9분의 300이니까 3분의 100이란 말이야. 근데 이 3분의 100은 뭐라고요? 분속이에요. 분속. 내가 지금 계산한 게 45분으로 계산한 거고 6000m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분속. 그럼 시속은 뭐라고요? 1분의 2만큼 가는 거니까 시속은 여기다가 60 곱해가지고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60 곱해주면 얼마가 돼요? 6000이 되죠? 아니 2000이 되죠? 그러니까 2000m, 2km가 되는 거지. 시속 2km. 그래서 답은 시속 2km로 하면 나왔을 건데 x 같은 경우에. 근데 문제는 분속이어도 된다. 왜? 여기 문제에서 뭐 시속인지 분속인지를 안 써놔가지고 문제가 좀 생겼죠. 다음에 이거 이해돼요? 분속으로는 3분의 10m, 3분의 100m, 시속으로는 시속 2km. 여기다가 60을 곱하면 시속이라고. 1분에 이거 가는 거니까 1시간에 가는 거 60 곱하면 돼요. 이게 되는 거니? 우성아, 뭔 소린지 알겠냐고. 이제 28번. 문제를 이 터널 통과하는 문제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림이 이렇게야.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길이가 800m인 터널을 완전히 다리구나. 터널이 아니라. 어쨌든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가 걸린대요. 그러면 거리는 고속시 역시나 거리는 얼마만큼 이동해야 된다고? 이 다리를 800m짜리 다리를 완전히 통과한다는 소리는 거리가 얼마 이동했다고요? 800m에 추가로 뭐만큼? 기차 길이만큼을 이동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기차라고 봤을 때 기차의 앞부분을 기준으로 하면 이만큼 800에다가 기차의 길이만큼을 이동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요 다리였지?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 거. 시작하는 건 기차의 앞부분이 다리 들어갈 때, 끝나는 건 기차의 끝부분이 다리를 완전히 나올 때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차 길이를 당연히 x라고 해요.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800 더하기 x, 기차 길이만큼 추가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속력은 일정하다며, 속력은 그래서 y고요. 그래서 시간은 얼마 걸렸다고? 30초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어디 지날 때요? 다리 지날 때요. 거리는 다리 길이에다가 기차 길이만큼 이동하셔야 되고, 속력은 일정하대요. 일정한 길이 y, 일정한 속력 y, 일정한 속력 y. 그 다음에 시간은 30초 걸렸다니까 30초.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얘기는 일정한 지점을 지나는데 5초 걸렸대죠. 뭔 소리야? 똑같아요. 기차의 앞부분이 그 일정한 지점 A라는 데를 딱 들어갈 때 시작해가지고 그 A라는 지점에 기차의 끝이 만날 때까지 요게 5초 걸렸다는 거야. 그럼 얼마나 움직인 거예요? 거리? x만큼 움직인 거죠. 요만큼. 이 기차의 길이가 x라고 해놨으니까 x만큼 움직인 거란 말이야. 이렇게 돼 있던 애가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될 때까지, 얘가 이렇게 될 때까지 움직이는 거라서 x만큼 움직인 거고요. 속력은 일정하다. y 앞에 거하고 속력은 똑같고 시간은 5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식을 쓰면 속력? 속력으로 식을 쓰면 속력 y는 시간분의 거리 30분의 800 더하기 x. 속력 y는 시간분의 거리 5분의 x. 두 개 연립방정식 같다. 30분의 800 더하기 x하고 5분의 x가 같다. 이렇게요. 다 얼마 곱해요? 30 곱해요. 그래서 800 더하기 x가 6x. x는 얼마야? 160이냐? 160. 뭐 이렇게 나온다. 뭐 구하는 문제였죠? 속력 구하는 거였구나. y 구해야 되는 거였네요. 그래서 y를 구하시면 된다. 얘가 160이니까 y는 32요. 됐어요? 김희서 듣고 있냐고. 네. 그래서 답이 뭐라고요? 32요. 32라고 쓰면 틀려요. 왜 틀려요?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야? 속력 32라고 쓰면 틀린다고요. 뭐라고 써야 돼요? 시속 32. 시속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거기 단위가 시속이냐? 초속이요. 초속이죠. 초속. 거기 문제가 초로 돼 있잖아요. 초속 32 뭐요? 미터. 답은 이렇게 쓰셔야죠. 32로 쓰시면 안 된다. 그다음에 35번. 자, 35번은 역시나 거속시 문제니까 거속시를 쓰세요. 풀었어도 보라고요. 너희들 다 발표돼 있거나 안 풀려 있거나 어려운 문제들 하는 거니까 풀려 있어도 너희가 푼 거 아니잖아. 100%. 다시 한번 정리하시라고. 자, 현정이가 강의 상류에서 A 지점까지 튜브 위에 누워서 내려가는 시간 2시간. 내려가는 거 시간 2시간. 그 다음 수영에서 거슬러 올라가는데 3시간. 올라가는데 3시간. 다시 상류에서 A 지점까지 수영해서 내려가는데 A 지점을 1km 앞둔 곳까지 걸린 시간이 20분. 다시 내려가는데 이때 시간은 20분. 여기 시간으로 써 있으니까 몇 시간으로 써요? 몇 시간? 20분 몇 시간? 20분이요. 3분의 60. 3분의 1시간, 60분의 20. 시간은 3분의 1시간. 그래서 지금 써 있는 게 총 세 가지잖아요. 그냥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수영해서 올라가는 거, 수영해서 내려가는 거. 자, 첫 번째 그냥 내려가는 거 뭔 소리냐? 강에 있는데요. 내가 여기다 튜브를 타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내려가는 속력이 뭐라고요? 이때 뭐 때문에 내려간다고요? 강의 속력 때문에 거기에 떠내려간다는 거죠. 강의 속력 때문에 둥둥 떠내려간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속력은요? X. 그 X가 뭐라고요? 강의 속력. 처음엔 뭐라고? 강 때문에 둥둥 떠내려간다야. 그래서 강의 속력으로 X고요. 그럼 거리는 EX가 되겠죠? 속력 곱하기 시간. 요게 처음에 있던 거,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거는 수영을 해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내가 수영하는 속력이 얼마예요? 수영하는 속력이 y인데 문제는 뭐야? 내가 그래서 y 올라간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물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올라갈 때 속력은 뭐가 된다고? 내 수영하는 속력에서 뭐 한다? 강의 속력을 빼야 된다. 올라갈 때는 나는 올라가는데 뭐라고요? 강은 거꾸로 흐르면서 내 속력을 잡아먹는단 말이지. 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강의 속력을 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3 y 빼기 x. 그래서 결론은 올라갈 때 거리나 내려갈 때 거리나 두 거리의 값이 같겠죠. 같은 거 이동하는 거니까. 요게 식이 하나란 말이야. 됐어요? 자, 근데 다시 내려갈 건데 어떻게 내려간다고요? 1km 앞둔 데까지 내려간대요. 그럼 속력은요? 내가 수영을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거기다가 강물도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속력은 x 더하기 y, 강물의 속력에다가 내 수영하는 속력까지 합쳐진다. 다시 내려갈 때는.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3분의 1 x 더하기 y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A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2x요. 2x에서 뭐 한 거? 1km 모자른 거. 1km만큼 덜 갔대잖아. 1km 모자른 거. 2x에서 1 뺀 거.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식이 요번 거는 살짝 좀 복잡한데 정리만 잘 하시면 돼요. 이 강에 떠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거는 x, y가 속력이고, 그래서 x 여기서는 x가 강의 속력. 보통 x가 뭐 배의 속력이라든가 뭐 보통 그런 건데 여기서는 그냥 강의 속력이 처음에 나와서 x 강의 속력, y가 수영 속력이죠. y가 수영한 거. 처음에는 그냥 떠내려간다고 했기 때문에 강의 속력만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 그러면 수영하는 거에서 강의 속력 빼는 거고, 이제 내려가는 거, 수영에서 내려가는 건 수영 속력에다가 강의 속력 더하는 거고. 됐어요? 풀려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지? 다시 복습 좀 해보라고. 이게 하는 거 맞냐? 모르겠으면 다시 얘기하든가, 뭐 여기 이거 왜 이래요 뭐 하든가. 그래서 거속식 문제 생각보다 쉽다. 문제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더럽게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게 맞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금처럼 이게 뭐 24, 28 뭐 이런 애들처럼 그냥 정해져 있어. 이걸 x라고 하고 이걸 y라고 하고, 식도 거속식, 거리의 식이랑 속력의 식이랑 두 개 써가지고 식 만들고 뭐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내용이 숫자나 바뀌는 거지 거의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속식 문제는 생각보다 좀 적응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해보라고 하는 거야. 세모 쳐있다고 안 보지 말고요. 그 다음 농도 문제는 40번 합시다. 40번. 석현아, 소금의 양 공식 가야 돼? 소금의 양 공식 좀 봐라죠. 가야 돼? 소금의 농도요? 소금의 양! 소금의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옛날 하는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문제를 풀든가 말든가. 공식을 모르는데 문제를 어떻게 푸냐. 소금의 양 공식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 정도는 좀 외워라. 그 다음에 농도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농도 다른 말로 퍼센트요. 퍼센트 문제. 전체 양분의 우리가 원하는 양 곱하기 100. 뭐 공식을 알고 있어야 쓰든지 말든지. 이거 모르고 있으면 문제 풀 새가 없는 거야 아직도. 좀 외우시고요. 40번. 그리고 40번. 농도 문제도 기본은 고속시 문제하고 똑같다고요. 둘을 합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둘을 합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이게 기본이라고. 그 식이 거의 이 형태에서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뭐 어려운 문제는 좀 많이 바뀌긴 하는데 기본은 여기서 그냥 합니다. 3% 소금물, 8% 소금물, 농도 3, 8. 절대 농도끼리는 그냥 안 더한다고요? 여기서도 속력으로는 식을 안 만든다고요. 속력으로는 식을 안 만들어요. 다 식을 만들면 거리의 식이랑 시간의 식으로 식을 만드는 거고, 여기서도 식을 만드는 건 소금물의 양이랑 소금의 양으로 식을 만든다고요. 기본이. 속력으로 식은 잘 안 만들어요. 농도로 식은 잘 안 만들어요. 똑같은 얘기야. 기본이 소금물의 양이랑 소금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3%, 8% 합쳐서 소금을 넣는구나. 얘는 3개네요. 2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개를 해요. 한 번 더 넣어요. 소금을 넣어요. 3%, 8% 하고 소금까지 넣어요. 그래서 새로운 열 만든다. 이렇게네요. 2개가 아니라 3개짜리.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든 게 10% 630g. 10%짜리 630g. 이렇게고요. 3% 소금의 양과 더 넣은 소금의 양의 비가 4대1. 뭐랑 뭐가 4대1이요? 3%랑 소금의 양이 4대1. 그래서 여기가 4x, 여기가 x 이렇게 돼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3%짜리 소금물의 양과 소금의 양이 4대1인데 원래 이렇게 본다는 건데 아니에요. 소금은 그냥 소금이랑 소금물의 양이 같은 거야. 넣는 것만큼 다 녹아가지고 소금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x예요. 아니 바꿔서 말하면 이게 왜 그런 거야? 소금의 양은 농도가 얼마다? 100%예요. 농도가 100%. 소금은 농도가 100%인 거란 말이야. 100%. 소금이랑 소금물의 양이 똑같다는 소리예요. 둘 다 x예요. 소금은. 그러면 여기 소금물의 양은 당연히 y. 여기 소금물의 양은 당연히 y. 그래서 식이 5x 더하기 y가 600. 이렇게 소금물로 식이 하나 만들어진다. 그 다음 소금의 양.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3 곱하기 소금물의 양 12x 100분의 8y. 여기 그냥 x를 했어요. 소금은 소금물의 양이나 소금의 양이나 어차피 둘 다 x. 합치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6300. 630이죠? 100분의? 아? 뭐하냐? 소금물의 양분의 미쳤나봐. 630분의 뭔데? 뭐지? 100분의 6300 맞구나. 정식적으로 안돼 진짜. 100분의 6300 됐어요? 됐냐고.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알아요?
이 정도는 할 줄 알지? 그래가지고 공식도 몰랐던 거지? 자, 그래서 두 번째 거 그냥 100 곱해가지고 분모 지워버리면 12x 더하기 8y 더하기 100x는 6300 이렇게 해가지고 연립방정식해서 x, y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 안 돼요 하시는 거 있어요? 자, 이게 기본식이라고. 모든 문제의 기본 형태는 이렇게 해요. 소금물의 양하고 소금의 양으로 식 두 개 만들어서 연립방정식 하는 거. 그래서 3%짜리랑 소금이랑 4대1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3%짜리는 4x라고 쓰는 거고 소금은 x라고 쓰는 거고 4대1 여기 맞춰서 4대1 쓴 거 하시면 되고 연립방정식 계산은 각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좀 해야 될 텐데 여기까지는 기본 문제죠. 그 다음에 더 복잡해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도 여기까지는 하셔야 될 텐데 계산해봐. 너 답 다 써있다고 아 계산 안 하는 거냐? 잠깐만 뭐 할래? 내 맘대로 44 하자. 44로 계산해보라고. 다시 멀뚱하니 있지 말고 해보라고. 너희들 계산 안 되잖아. 계산 못했잖아 저번에도. 아이고. 계산 다시 좀 해보시고요. 팔로 나눠진 안 나와지네? 안 나와지네. 700 88에 24 첫 번째 식이 630 아니에요? 6,300원 6,300 첫 번째 식. 아 630? 아니 그래도 이게 안 나와. 여기 내가 지금 이 밑에 거 8로 나누는 건데 8로 안 나와지네. 다시 6,300 나누기 8 7 56 700 남잖아. 700 8에 64 왜 소수점 나오지? 맞나? 소수점 나오는데 787.5
385 10x 더하기 2y가 1260 4x가 310 x는 2분의 40 그래서 4x 처음에 있던 농도는 4x니까 180 답은 180하고 분수 나오네? 다 분수니? 나 분수 나오지? 14x 아니야? 18x 아니야? 어디가? 28x 마이너스 10. 어디가? 아니 112x 나누기 8인데? 14x 맞잖아. 네. 나누기 8한 건데? 답 뭐야? 72. 어? 72. 70? 네. 뭐 구하는 거였지? 나 40번 구하는 거였지? 3%의 소금물이야. 70. 90 나오, 내거 지금 90 나오는데? 여기 x가 이거고 4x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4 곱하면은 90인데? 답이 70이라고? 그 x가 2분의 35가 나왔어요. 2분의 35야? 7, 4, 28 7로 약분한 건데? 7, 5, 35 뭐지? (18x인데요) (9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 아니 18분의 315 9로 나눠야 되는 거죠. 9로 나눠서 35 맞네요. 여기가 28 빼기 10해서 18x 됐죠? 그래서 x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4x 구하는 거야. 3%짜리 4x 구하는 거라 4 곱해가지고 70. 계산은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뭐 어쨌든 요 표 그리는 거 정도까지는 좀 합시다. 농도 문제 맨날 봤는데 몰라요. 가만히 빈칸 넣지 마시고 저 정도까지는 좀 합시다. 그 다음에 42번 합시다. 자, 역시나 얘도 녹물소 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얘는 식이 2개가 필요해요. 왜? 방법을 2개로 나눠서 하는 거잖아. 42번이요. 자, A, B가 있는데 A 40과 B 60을 섞으면 A 40 더하기 B 60을 하면 물의 양은 100이죠. 그리고 농도는 7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A 60하고 B 40을 섞으면 역시나 물의 양은 100이고요. 농도는 8이 된대요. 기본이 이렇게란 말이야. 이제 이해됐죠? 뭐 구하는 거예요? 농도 구하는 거예요. 여기가 X고 여기가 당연히 Y. 농도 X, Y. A랑 B를 합쳐서 100을 만들 건데 물의 양이. 그럼 소금의 양 얘는 식이 없죠 당연히.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40x 100분의 60y 는 100분의 700 100 일부러 약분 다 안 했어요. 왜? 어차피 다 지울 거니까. 정리해보면 4x 더하기 6y는 70 이렇게 정리가 되죠. 동그라미 하나씩 집어가지고 약분 동그라미 하나씩 약분 집어가지고 10 곱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거 진짜로 딱 깔끔하게씩 나오는 거니까. 두 번째는 60이랑 40 합친 거예요. 그럼 소금물의 양 100분의 60x 100분의 40y 100분의 800 그대로 갖다 쓴 거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여기서 식이 뭐라고요? 이 식이 뭐라고 써? 이렇게 나면 뭐라고 써? 식 아? 얘 앞에 내가 쓴 거 생각해봐. 분수 좋아하냐? 분수 싫어하죠? 나도 그래 분수 싫어해서 뭐 한 거라고. 동그라미 하나씩 약분하고 뭐 했다고요? 10 곱해가지고 그냥 썼다고. 그게 제일 깔끔해 보이니까. 더 깔끔하게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안 했고 그냥 봤을 때요. 그럼 얘는 어느 정도로 써주면 되겠냐.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 하나씩 약분해서 지웠다고 치고 뭐라고 써요? 10을 곱해서 분수 싫으니까 뭐 했다고? 분수 싫으니까 10을 곱해서 왜? 분모가 다 10이잖아. 그래서 뭐라고 쓴다고요? 6x 이렇게요. 둘이 연립방정식 해가지고 x, y 구하시면 된다고. 좀 더 정리해줘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해도 되죠? 12로 맞춥시다. 12로 맞춰보니까 8x 더하기 12y 140 18x 더하기 12y 3배 240 마이너스 10x가 마이너스 100 x는 10 y는 5 뭐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다음 48번. 자, 구리와 니켈. 구리와 니켈을 2대1로 포함한 합금 A와 A는 2대1 구리와 니켈을 1대3의 비율로 포함한 B 구리와 니켈을 3대2로 포함한 합금 200g 이거를 200g 만들려고 합니다. A, B의 양을 각각 구하세요.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2대1이죠.
그래서 A는 구리가 2x, 니켈을 x 이렇게 쓰는 겁니다. A가 구리, 니켈이 2대1. 그래서 양으로 따지면 A는 2x, 구리가 2x, 니켈은 x. 그 다음 B는 1대3, 구리가 y면 니켈은 3y. 그래서 구리의 니켈의 비율이 3대2잖아요. 그러니까 구리의 양, 이게 구리란 말이야. 합쳐서 2x 더하기 y. 이게 구리의 양이고요. 니켈의 양은 x 더하기 3y. 얘네가 3대2. 다시 구리 합쳐서 니켈 합쳐서 합친 거의 양의 비가 3대2. A, B를 합쳤다고요.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보면 외양의 곱이 내양의 곱과 같다. 4x 더하기 2y는 3x 더하기 9y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7y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합쳐서 몇 그램? 200g. 얘네들을 합치면 2x 더하기 y 구리랑 니켈 x 더하기 3y 구리랑 니켈을 합치면 200g 나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 식은 두 가지. 구리 대 니켈은 3대2, 구리 대 니켈이 3대2. 그 다음에 구리 더하기 니켈은 200. 식이 이렇게 두 개예요. 그래서 3x 더하기 4y가 200인데 x가 7y를 했으니까 집어넣어서 25y가 200, 21이니까요. y는 80이냐? 8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y는 80이고요. 그럼 x는 7y니까 이거 8 아니야? 8이냐? 아 8이구나. 어쩐지 이게 왜 200이 넘어가네 했네요. Sorry. 나누면 8이죠. 나누기 4에서. 그래서 87에 56. 200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200이 넘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국어에서 좀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좀 어렵고 식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다시 구리를 합치고 니켈을 합쳐서 3대2다. 구리 대 니켈은 3대2. 그래서 A의 구리와 B의 구리를 합쳐서 A의 니켈과 B의 니켈을 합쳐서 걔네가 3대2씩. 그 다음에 구리와 니켈 합쳐가지고 200g 씩 두 개 연립방정식 하는 거예요. 학생수 증가감소는 뭐 잘 할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가고요. 원가 전가 이익 이 문제를 합시다. 원가 전가 이익 57번 하면 되나? 이거 뭐 다 안 풀려있네. 55번을 합시다. 55번을 합시다. 자, 이번 원래 내용은 시작은 이렇게 했어요. 원가, 정가, 판매가. 원가, 정가, 판매가. 판매가는 뭐 다른 말로도 세일가.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 여기서 나오는 말들은 총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개죠.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 이익 같은 경우는 판매가에서 원가 뺀 거. 내가 사온 게 원가죠. 사온 가격에서 판 가격 차이. 판매가에서 원가 뺀 게 이익.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별말 없으면 원가가 X. 보통은 원가가 X. 보통은. 근데 뭐 100%는 아니니까 문제마다 다르니까 확인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내용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봅시다. 그래서 55번을 보면 어느 가게에서 원가의 합이 7,000원인 A, B 두 종류가 있대요. A, B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A의 원가 X, B의 원가 Y 합치면 7,000원. 처음에 나온 식이 이거여야죠. 원가의 합이 7,000원인 두 개가 있다니까 X 더하기 Y 해서 7,000원. 식 하나 이미 나왔고요. 베끼지만 말고 생각을 하라고. 맞냐고. 자, A, B 두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데 A의 상품의 원가에 20% 이익을 붙인 금액과 정가는 X에다가 뭐 했다고요? 20% 이익을 붙였어요. 그럼 정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100분의 몇 X요? 20% 이익 붙였대요. 정가 얼마예요? 문제 봤니? A 상품 원가에 20% 이익을 붙였대요. 정가 얼마냐고요? 100분의 120 X 20% 100분의 120 늘었다고. 상품 B의 원가에서 10% 할인한 금액 이 서로 같다. 그러니까 100분의 120X하고 100분의 10% 할인한 거 90Y요. 같다. 얘는 뭐 판매가 이쪽으로 가지도 않네요. 기본적으로 써놓은 거에서. 얘를 정리해보면 4X는 3Y 됐니? 이해돼요? 안 돼요? 이거 정가가 얘는 정가가 이렇게 되고 그게 정가가 A의 정가가 같대 뭐랑 Y의 B의 10% 할인한 거랑 같대 가격이. 그래서 이 식을 만들었다고요. 할인 100분의 90Y 20% 뭐야 붙였다. 100분의 120X 100분의 100이 기준 100분의 100이 기준 1 얘가 기준. 그래서 4X는 3Y랑 아까 X 더하기 Y는 7000이랑 두 개 가지고 X, Y 구하시면 됩니다. 원가 계산해 보시면 되죠. 제일 뭐 편한 방법은 분수는 쓰기 싫으니까 3배에서 위에 거에다가 3배 해가지고 3x 더하기 3y가 2100 21000. 그럼 3y가 4x니까 3y 대신에 4x 넣어가지고요 7x가 21000. 그래서 x는 3000 y는 4000. 뭐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죠.
아우 씨. 넘어졌냐? 여기요.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 이거. 번 1문제 이것도 우리 다음 테스트 시간에 봤는데 맨날 나오는 건데 좀 잘 좀 해봅시다. 60번 지훈이와 유진이가 함께 일을 해요. 그래서 지훈이가 1시간에 하느냐 그게 X고 유진이가 1시간에 일하는 양이 Y고요. 당연히 X, Y는 이렇게 해서 식을 써야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1문제 1이 되면 끝난다고요. 하나를 다 하면 끝난다의 뜻이어서 1문제예요. 1 숫자 1도 되고 하나에 1도 되고 1문제. 그래서 1시간이 아니고 여기선 1일이네. 하루. 여기 시간이 아니라 하루네요. 하루에 얼마 있다가 됐죠? 4일, 6일 뭐 이런 식이니까 어차피 뭐 하루든 1시간이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그래서 지훈이가 4일을 일해요. 하루에 X 일하는데 4일이 했으니까 4X. 그 다음에 유진이가 6일을 일해요. Y로 6일 일했으니까 6Y. 합치면 1이 된다. 식이 이렇게라고요. 똑같은 걸 지훈이가 8일 8X, 유진이가 3일 3Y 합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1이 되면 끝난다. 1문제 1문제도 좀 해봅시다. 연립방정식 잘해가지고 답만 잘 채우면 됩니다. 누가 봐도 밑에 거에다 2배 하면 되니까. 밑에 거에 2배해서 빼면 마이너스 12x가 마이너스 1이고요. x가 12분의 1이다. 뭔 소리냐? 지훈이는 하루에 12분의 1씩 한다. 그럼 지훈이가 일을 끝내는데 며칠 걸린다? 12일 걸린다. 하루에 12분의 1씩 해가지고 12일이 되면 곱하기 12를 하면 1이 되면서 끝난다. 1문제도 상당히 쉬워요. 답이 분수로 나오는 게 조금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는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이것도 역시나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국어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국어의 개념 쪽이야. 그래서 국어가 문제다 그랬을 때 나는 국어도 못하는 바보로 하시는데 그 국어는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한글하고 국어는 다르죠. 너희가 공부를 뒤지게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오르는 과목이 뭐냐? 그게 국영수죠. 우리가 중요하다는 과목들. 공부를 뒤지게 해도 오를까 말까? 안 하면 당연히 안 오릅니다. 공부 좀 해라. 우성아! 공부 좀 해라. 63, 64, 65번은 해야 되냐? 64번이나 해볼까요? 이거 그냥 XY로 해가지고 식 쓰시면 돼요. 자, 23,500원. 그래서 아메리카노 3개, 3X, 카페라떼 하나, Y. 아니네요. 카페라떼는 가격이 나와 있네요. 5,000원. 어디서? 두 번째 주문 보면 카페라떼 두 잔 해가지고 10,000원 있죠? 한 잔 5,000원이라는 게 이미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주문 번호 2번.
카페 라떼 2잔 만원, 한 잔 5,000원 이미 나와 있으니까 얘는 그냥 5,000. 카푸치노 아직 모르니까 Y 합쳐서 23,500원. 다음 3번 주문 아메리카노 2잔 EX 라떼 없고요. 라떼 없이 카푸치노 2잔 EY 하면 19,000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식 써가지고 연립방정식 만드시면 됩니다. 역시나 문제가 뭔 소리인지만 알면 계산은 훨씬 더 쉬워요. 됐어요?